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유학비 인척이란 인척 생전 보지도 못한 고종의 팔촌까지 찾아가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주잖아요. 용돈을. 몇천 원씩. 예. 우리 누나가 도와주고 그래서 된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실행력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알렉산드르 드 파리라는 그 쌍제리에에 있는 헤어살롱을 찾아갔더니 아니 근데 원래는 거기 직원으로 써준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촌 놈이라는 게 뭐 가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다 한국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와 이러는 줄 알았지. 와. 명함을 하나 주는 거야. 손짓발짓 해가지고 봤더니 국립미용학교 주소야.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겠다고 그랬더니 명함을 줘서 네. 여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렇지 그거지 말하자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나라에 응. 처음에 가보면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가기 전에 이 프렌치 하는 친구한테 그냥 외웠지. 아 그냥 외웠었어. 그러면 콩고는 언어가 뭐예요? 저희는 프랑스어. 무발라 프랑세? 무발라 프랑세? 무파울레 프랑세? 저기 5살 때 와가지고 한국어가 훨씬 편하고요. 외국 나가기 어려운 시대에 사실 그 잡지를 보고 내가 파리에 가서 이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아무나 생각하기는 좀 힘든 건데 그렇겠죠. 실행력도. 그렇게 도전을 하시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때부터 좀 남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80년도인가? 세상이 막 바뀌고 이 큰 회사에서 패션 업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귀성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와 어우러지면서 야, 이 나 직업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1세대 헤어 디자이너, 남자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가 된 거죠. 직업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변신을 해야 돼요. 이게 시대적 어떤 변화, 거기엔 과감하게.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네, 국립미용학교 네. 프랑스 국립미용학교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우리 마누라 만난 거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모님을 만나셔서 우연찮게 만났지. 우연찮게 만났어. 돈도 하나도 없는데, 없는데. 그놈의 뭐 영화는 보고 싶은 거야. 네. 무슨 영화냐면 그거 얘기해도 되나 방송에? 뭐요? 해도 됩니다. 그게 엠마 부인이 아니고 엠마 부인이 아니고 에마누엘 부인. 엠마 마담 네, 엠마누엘. 마담 엠마누엘. 어. 예. 우리 저 조나단을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감사합니다, 항상 정말. 엠마 부인은 네네네. 어떤 부인이에요? 그때 어떤 어떤 부인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에로틱한 아.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시대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그 에로틱한 아. 비디오의 상징 같은 이름이에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나왔는데 너무 배고픈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용학교에서 보던 한국 여인이 어디서 나보다 어깨쯤은 나지막한 키의 여인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200불이 빌린 거를 갚는다는 핑계로 자꾸 만나고 갚진 못하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아직도 난 200불을 갚지 못하고 몸으로 때우고 있잖아.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원래 안 해. 아주 안 맞아. 로또야. 안 맞아 진짜. 로또. 뭐 일할 때에는 특히 말 안 하고. 서로 집중을 각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평소에도
몰라 근데 일에 대해서는 완벽해.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아내가 있지만 아내보단 꽃을 더 사랑하니까 날 맨날 혼내죠. 파리에서 와가지고 인연이 돈보다 더 귀한 인연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 표안해. 내가 오늘 처음 이 얘기하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네. 아, 총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웃집 백만장자 손정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1등 와플 프랜차이즈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웃일 수도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사기 당해 보셨어요? 뭐 사기랄 것까지는 네 없고요. 저는 사기. 어떤 사기를? 저 사실 아동복 장사했던 아, 딸만 둘 평범한 엄마였어요. 딸아이들한테 이쁜 옷 입히고 싶어서 아동복 장사를 했는데 사업이 크게 번창했죠. 예. 근데 해외에서 생산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예. 정말 쫄딱 망했어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고 정말 버틸 때까지는 버텨봤어요. 정말 아이 돌반지도 내다 팔고 탈탈 털어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집 앞에 10kg짜리 쌀포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니까 쌀 한 포대를 갖고 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문 앞에 놓고 간 거죠. 아, 나 거지 됐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나야 내가 잘못해서 거지 된 거지. 근데 내 자식을 거지 새끼로 만드는 건 그건 엄마로서 아니지.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돈을 털어보니까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만 원으로 리아카를 사러 간 거예요. $30만 원으로 리아카를 구매를 하셔서 무슨 장사를 하신 거예요? 신촌에서? 제가 가을에 리아카를 끌고 나갔다 네. 보니 처음에는 떡볶이를 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그 리아카를 구청에서 싣고 가버린 거예요. 떡볶이 장사한 지 하루 만에. 예. 구청 가서 빌어가지고 리아카를 찾아오고 그래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추워지면 골목에서 팔아도 붕어빵은 10만 원은 판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차를 이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서 고정시키고 정말 많이 의지했었어요. 저를 지켜줬던 나무.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픔이 있었으니까 올 용기가 없었어요.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네, 그의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팥하고 콩을 안 먹어요. 아, 팥을. 저 붕어빵에 근데 팥이 없으면 뭐 크림.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끼니 대신 먹으려고 삶아 갖고 나간 고구마. 네. 겨울이니까 차가워졌잖아요. 네, 네. 그걸 조금 뜯어서 붕어빵에다 넣고 구웠죠. 어, 나 먹으려고. 네. 근데 학생들이 자기들은 팥붕어빵 사 먹는데 내가 뭐 노란 걸 먹고 있으니까 궁금하고. 그건 뭐냐? 그렇죠. 아, 또 마음 약해서 잘라서 조금씩 먹여줬더니
의외로 또 팥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처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고구마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고, 이렇게 색다른 걸 파니까 치즈 칠리 붕어빵. 치즈 칠리. 막 1,000원에 대여섯 개 줄 때 네. 저는 한 개 500원에 아, 팔았어요. 500원에. 오. 저는 고구마나 치즈 칠리 속재료를 집에서 직접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 500원에 파는 배짱도 생긴 거죠. 나는 수제니까. 예. 또 신문에도 났어요. 그럼 굉장히 뭐 신촌 쪽에서는 네. 이제 유명한 붕어빵 집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봄이 되니까 일단 더워서 못 굽겠어 내가.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다녔죠. 근데 정말 연대 학생들이 네. 아침에 등교하면서 뭔가를 손에 하나씩 들고 먹으면서 뛰는 거야. 아. 저게 뭐지 하고 따라가 봤죠. 그게 와플이에요. 와플. 아. 네. 어떤 메커니즘은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붕어빵을 다양하게 해서 팔았기 하는 때문에 것처럼. 그냥 와플도 다양하게 해보자 아, 해서 자그만치 12가지 크림을 만들었죠. 12가지 크림을 만들어서 네. 신촌 노점상에서 네. 그래서 한때는 신촌 4대, 2대, 연대, 서강대, 와대. 와세다 대학이 아니야. 와플대. 와대. 와플. 오, 와. 죄송한데 연대부터 좀 먼저 불러주세요. 라인이 다시 갈까요? 예, 연대, 이대, 연대, 이대, 서강대, 와대.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학들이 다 4년대 종합대학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다양한 크림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학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학생들이 크림이 다양하니까 여기는 와플 하자. 아, 와. 정확한 장명자는 저도 몰라요. 이 방송을 보고 나타나면 제가 정말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노점에서 하다가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셨나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장소가 지하철역 안에. 역사에. 비가 그치. 오나 그렇죠. 바람이 부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음식은 눈으로 먹는 게 아니고 코가 먼저 먹어요. 냄새가. 향이. 역사 안에는 냄새가 고이죠. 맞아요. 빠지지 않고. 네. 지나가다가 맞아요. 빵 뭐지? 냄새가 나면 맞아요. 하나 따라가요. 먹어볼까. 맞아요. 그죠? 남들이 이게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언젠간 되겠지 하고 한번 입찰을 해봤는데 그냥 된 거예요. 아니 갑자기 보증금을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촌 노점상들한테 가서 노점을 탈출해서 이렇게 지하철역에 또 진입하게 됐으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맞아요. 네. 4명의 노점상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4천만 원을 빌려왔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뭐 잘 되는 걸 봤다 하더라도 그죠, 그죠. 뭘 믿고 돈을. 뭘 믿고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 거기에 대한 그냥 동정심이었던 것도 같고 가능성이었던 것도 같고 예. 근데 우리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세대가 아니에요.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담보가 있었죠. 예. 노점상 같이 하시던 지인분들한테 네.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드디어 역사 안으로 네. 진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엠빵 해서 저 1년 안에 그 돈 다 다 갚았습니다. 갚고. 네. 와, 저 같았으면 이럴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1년 만에 싹 다 갚은 거를 보고 이분이 계속 사업을 할 거면 돈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고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빌려주고 맞아요. 나중에 여기 주주로
그러니까 서장훈 씨는 지금 나보다 큰 부자가 된 아이 거야. 제가 큰 부자예요. 나는 그냥 선배님.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비단지고 사는 정도가 목표였지. 예, 큰 욕심 솔직히 없었어요. 바닥까지 떨어져 봤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정상적인 시민이 되는 정도의 소박함이었지. 내가 정말 이런 지금의 이런 나를 꿈꿨다면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1호점이 성공을 했는데 그 뒤로는 가맹점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프랜차이즈를? 네.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냥 생계가 급급한 사람들이 오셨었죠. 사실 다 거의 제 또래 분들이었어요. 가정이 있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모의 절박함들이 저희들의 공통점이었죠.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우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 결국 우리도 사업자를 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또 이유였어요. 네. 현재는 그럼 전국에 가맹점 여기는 이제 캠퍼스라고 네네. 대학이니까 대학이 캠퍼스가 지금 몇 개가 된 건가요? 350개 정도. 350개. 네. 이야, 350개. 대단하네요. 근데 가맹점이 350개면 연매출이 좀 궁금한데요. 알려줘도 되나? 조금만 예, 알려주실 수 있나요? 700억? 어? 700억. 작년에 매출 700억.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K-와플. 네네. 네, 요즘 뭐 K-팝, K-푸드 맞아요. 다 뜨니까 와플도 K-와플. 오. 네. 저 미국 진출합니다. 어디다가 LA?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 야.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미국에도 원래 와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플 뭐 진짜 옛날부터 먹어온 맞아요, 음식이고 와플. 한데 네.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먹는 와플은 뻔해요. 아니 맛있는데 사실 이렇게 막 아까 우리 저 마라 고수 맞아요. 와플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재밌어 할 거예요. 네. 서장훈이 보증한 와플이라고. 아직 보증은 안 했는데. 아, 그럼 조금 더 해보는 걸로. 우리 총장님하고 끝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제가 보증을 하든가. 우리 총장님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저희가 뵙기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지 키도 뭐. 아담하시고 진짜. 이런데 진짜 마음속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칭찬 나왔어요. 칭찬을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가치가 떨어질까봐 제가 칭찬을 막 그렇게 많이는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총장님이 우리 새로운 예비 점주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내가 망해봐서 우리를 믿어라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제일 힘이 되는 말이죠. 왜냐면 안 망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맞아. 진짜 우리 총장님이 그렇게까지 아주 쫄딱 망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하실까지 갔다 온 인생이죠. 네. 그래서 남들이 바닥을 치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하실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카메라에 잘 나오지 않는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송 출연 제안을 받아들인 아유, 이유예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잘 네. 나오셨고. 네. 아마 대한민국 엄마들이라면 진짜 많은 분들의 성원이 대단했거든요.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이게 그냥 공작산 가족 공동체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함께 가족이 모여 사는 그럼 여기는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집사람이 반대하면은 네, 네. 형제들하고 같이 살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아내분들 네. 아니 무슨 산골에 갑자기 들어가서 사냐라고 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반대가 없었나요? 재수 씨는 형수님들이 다 되게 착해요. 아, 좋으세요. 그리고 집사람하고도 자매처럼 그렇게 잘 지내요. 어머님께서는 아니 넘으셨는데도 너무 건강하세요. 네. 그건 너무 좋아하셔요. 얼어가지고 맛이 더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약을 전혀 안 쳐놓으니까 이 안에 달팽이도 있고 뭐 긴장을 한 며칠 동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준비하고 하면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큰 우리가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보죠. 저희들의 그 양식 창고, 야채 창고라고 봐야 돼요. 이게 사실 가을에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일부는 땅 속에 보관했다가 이제 겨울 내내 먹고 봄까지 저희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방목에서 자연적인 거는 고소해요. 냄새가 안 나. 빨리 오세요, 어머니. 자, 빨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봐봐. 이거 내가 야채쌈 내가 만드는 거다. 이거 크게 한 거야. 먹어볼까? 한번 내릴까? 맛은 있어. 근데 무기 간이 딱 맞아 진짜. 요, 또. 여기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되면 다 같이 이렇게 몰려서 다 오셔요. 안 불편하세요? 같이 사는 거? 한 해 한 해 같이 이제 한 살 한 살 같이 먹는데 뭐 친구고 뭐 형님이고 그런 거지. 불편하면 여기 아니지요. 도시로 올라가지요. 근데 기염 제일 많이 받아요. 막내라고 기염 제일 많이 받아요. 귀엽잖아. 그러니까. 다섯 형제가 다 모여 살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다 모여서 살잖아. 어떠냐고. 좋아요. 어려움이 또 춤 나오신다. 진짜 좋아요. 많은 식구들이 이게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먹는 즐거움이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전에는 10분만 해도 먹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20분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먹는데 한 30분 걸리고 뭐 웃고 떠들고 노는데 이렇게 간식 먹고 이렇게 하면은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렇게 웃고 떠들고 놀거든. 너무너무 그 시간이 즐거운 거지. 소중하고. 생활비 예. 뭐 또 뭐 농사 우리 짓는데도 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각자가 네. 각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거 각자가 부담. 네, 각자. 굉장히 의외네요. 각자가. 회장님은 이제 그 매각 대금이 있으니까 뭐 적어도
여기에 있는 동안만은 여기 안에서 드는 경비는 내가 다 낸다.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n분의 1로. 그게 이제 동생들이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냥 아니 형 내 건데 내가 내야지. 또 뭐 가끔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해도 필요 없다고 그냥. 사실 여기 형제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좀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손질 좀 그래서 한다입니까 요새는 이제. 벌써 이제 몇 년 안 됐나 우리. 그렇지요. 제가 안 뜯다. 5만 원 걸렸다 5만 원. 실제 6g. 저는 형제들이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중요한 파트너, 그 다음에 동반자. 이게 없으면 안 될 그 정도로 중요하죠. 가족 공동 목욕탕 모욕하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옛날 소죽 끓여주고 할 때 그때 이제 가마솥 불 떼고 그래가지고 그거다가 이제 물때 파가지고 그래서 같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손치 조그만 애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형님이 하고 그 다음에 위에 형이 하고 내가 하고 동생하고 그럼 막내는 떼장물을 맨 마지막에 하니까 맨날 떼장물에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이제 서러운 거지. 지금이야 막내 뭐 내가 형님이 어디 있어 똑같이 하지 뭐. 나이 한 살 한 살 똑같이 먹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한 살 안 먹고 가고 친구가 뭐 형님이고 형님이 친구가 형이 한 살 먹으면 내가 한 살 먹고.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어서 탄소 배출 양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이제 변호사 이런 꿈이 있었고요. 좀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 국제기구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빈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하드 쪽에 거의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원하는 건 다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가기 전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강원도에 있는 이제 지방대인 한림대학교를 네, 졸업을 네. 했었고요. 그 한림대학교를 제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조기 수석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림대학교 첫 학기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때 아마 4.5 만점에 거의 4.5가 나왔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되게 이제 자랑스러워했고 행복해했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서 가는데 그 새벽에 아버지가 서재에서 제 성적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단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진짜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대를 가도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개의치 않으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이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들로서의 효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아들한테는 큰 동기도 됐던. 졸업을 하고 뭐 이제 대기업에 이제 입사 지원을 내도 서류 전형이 이제 통과가 잘 안 되는, 이렇게 사회가 인정해주는 어떤 그 인정의 정도가 실제로 제가 노력했던 거랑은 이제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지방대 나온 거를 핸디캡으로 인정하고 더 공부를 좀 해서 이걸 극복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유학을 가는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을 해주실 정도는 됐나 봐요. 공무원이셨던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셨었고요. 이제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끼니는 이제 거기서 해결을 하고요. 네. 또 이제 학비에 보충하거나 이제 장학금 신청해서 받았어야 됐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얼리버드라고 1불 99센트에 이제 햄버거랑 이렇게 프라이 같이 주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3개를 사서 아침 먹고 이제 점심 저녁을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식은 걸로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버티고. 타지 생활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영어도 힘든데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밤을 새고 이제 가서 시험을 보고, 제가 가방이랑 신발도 못 벗은 상태로 그냥 문 앞에서 이제 쓰러져서 거의 한 하루 넘게 쉬지 않고 잔 적도 있었고요. 아내분은 혹시 유학 시절에 만나신 건가요?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소개팅을 해서 만났고요.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부지런해야 이제 연애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방학 때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빨리 하셨네. 아 근데 6개월 동안 어떻게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일로 있을까요? 예, 오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까 인사드렸었는데 네, 이쪽으로. 저희가 우리 배우자분과 같이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거의 다 이제. 근데 들고 계신 책은 뭔가요? 저희가 6개월 롱디하는 동안에 이제 계속 이메일을 저랑 주고받았거든요. 100편의 이메일을 모으면 그걸 출판사가 이제 책으로 내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우와. 저희들의 이제 이야기를 모아서 이제 그 책을 저희가 이제 내게 됐었어요.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빔의 품.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네. 보실 수 있는 제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꾸 화를 내는 게 많아서 그런데 저기 잠깐만요. 저기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에선 뭐 화낼 일이 없습니다. 네. 제가 봐도 좀 23년 전에 왜 이랬지? 2002년이네요. 2002년 비행기표 샀다. 후후 소연이와의 약속대로 한국을 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 3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일본으로 출국이야. 본인 일정 얘기하신 건데. 브리핑인데, 일단 브리핑? 안 돼요. 자, 이러지 마세요. 이거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장이 이제 아마 답장이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갑시다. 답장이신 것 같은데. 갑시다. 한 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답을 하신 거예요. 와, 정말요? 진짜요? 여기까지야. 오빠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좋아. 멋쟁이. 요 밑에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울트라 캡슐 짱은 어떤 좋은 뜻이에요. 다 좋다. 최대로 끌어올린. 좋다. 울트라가 뭐예요? 울트라 최고. 캡슐. 캡숑. 지금도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울트라 캡슐 짱. 사실 아까 뭐 저희가 봤지만 양복도 한 벌이고 구두도 한 켤레신데 사모님도 좀 검소한 삶에 동참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서 집에 놓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별로 안 않고, 좋아하는구나. 예, 뭐 경험을 하거나 이런 거에 소비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네. 진짜 천생연분끼리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나요? 첫 직장을 이제 3개월사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3년 만에 사표를 내셨다고요? 제 방식으로 일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 그만두고 제가 컨설팅 회사를 좀 다녔었고요. 네.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배워서 또 이제 좋은 컨설팅 회사까지 가보고 네. 창업하기 직전에는 대한민국의 한 매출 5천억 규모의 철강 회사 이제 부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CEO까지 하게 됐어요. CEO요? 네. 그때 당시면 그럼 연봉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한 3억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39살부터 42살까지만으로 40대 초반에. 네. 완전 능력자시네요. 사실 이직 고민 좀 많이 하죠. 네. 네, 다들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직을 잘하는 방법이 따로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자기가 일을 진짜 잘해야 돼요. 기본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현재 포지션에서 아주 탁월하게 일을 잘해야 이직의 기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이직할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직이 연봉도 높아지고 더 안전한 직장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이직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내가 일을 잘해봤다는 자신감으로 불확실성이나 이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저는 이직의 기회가 성공의 기회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돈을 더 주면 기대하는 게 더 커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 무조건 돈도 더 주고 더 편하고 일은 덜 할 거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제가 팀을 많이 옮겼거든요. 프로농구팀이 10개 있는데 저는 6팀에서 뛰었어요. 많이 옮겼는데 물론 뭐 더 내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데서 뛴 건데 그죠.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면 돈을 더 많이 주면 기대가 더 커요. 더 크고 그 돈의 가치를 증명하길 원하는데 그게 뭐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유 그때 한 두어 번은 옮기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대기업 대리에서 이제 철강회사 CEO가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CEO로 계시면서 가장 뭐 얻은 가장 그 큰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회사가 연간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기본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지출을 해봤을 거고 그게 누적이 된 걸 한 계산해보니까 한 3조 정도 제가 써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돈을 우리 대표님이 직접 굴려봤다. 제가 철강회사 CEO 할 때요 이만큼 머리가 벗겨졌었어요. 이거 저 치료받은 거예요. 제가 쓴 3조 원은 제 3조 원이 아니에요. 그 돈을 쓰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쓴 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돈이 주는 무게감,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득을 많이 했죠. 연봉 이제 3억을 받는 기업 CEO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또 창업을 택하셨어요. 네. 사모님께서 반대 안 하셨나요? 네, 가족이 반대하진 않았어요. 결혼해서 미국 따라왔을 때도 제가 막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공부하면 그냥 뭐 싸들고 도서관에서 같이 옆에서 자지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불평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울트라 캡숑 짱이니까.